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수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은 태호입니다. 자, 오늘 안개가 짙게 끼었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정도로 짙은 안개가 끼었는데요. 납터는 또 구름이 많다가 전국 대부분 지역이 차차 맑은 하늘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강원 동해안 지역 며칠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죠. 산불을 동반한 각종 화재 사고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일교차가 큰 만큼 옷차림 따뜻하게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단계천 복원 사업이 이달 말에 준공됩니다. 지금 그 단계천 생태공원 복원 사업의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태장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에 시니어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 소식 함께 또 살펴보겠고요. 또 가을 행락철이죠. 10월과 11월에 사고 발생 빈도가 다른 때에 비해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또 치사율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내용도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죠. 10월 25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원주 아카데미 극장 철거 반대 단체 활동가의 철거 건물 고공농성이 장기화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중장비를 동원해서 아카데미 극장 철거를 본격화한 지난 20일 이에 반발한 아카데미 친구들 범시민연대 활동가 한 명이 국장 지붕과 천장 사이 구조물에 올라가 시의 정책 토론 실시를 요구하는 등 5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극장 내 집기 이전을 비롯한 모든 공사는 중단된 상태이지만 해당 활동가는 주장 관철을 위해서 농성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어제 양구군의 한 한우 농장에서 도내 최초로 소 한 마리가 럼피스킨병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0일 국내 최초 발생 이후 나흘 만입니다. 럼피스킨병은 소의 피부에 혹이 생기는 질병으로 모기 등 흡혈곤충에 의해서 감염되는 질병으로 발병 시 급격한 체중 감소, 유산과 우유 생산량 감소 등 증상이 나타나며 또 전염력이 강해서 구제역과 함께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검역본부는 해당 농장에 방제 인력을 투입해서 초동 역학 조사를 실시하고 또 소 29마리에 대해서 긴급 살처분과 매몰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주시가 오늘부터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25회 반도체 대전에 참가해서 반도체 기업의 유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원주시와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테크노파크는 이번 행사에서 반도체 기업 유치 홍보관을 공동 운영해서 찾아가는 기업 설명회 등을 통해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확장에 최적지 원주 알리기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원주 단계천 복원 사업이 이달 말에 준공된다고 합니다. 이 단계천 왕벚나무를 테마로 한 가로습길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여가와 또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 시켰다고 하는데요. 오늘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시 생태하천과의 원민철 과장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단계천 생태공원 복원 사업 이달 말에 이제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였죠? 저희가 처음 계획은 2015년도에 수립을 했고요. 네. 2019년도 말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지금 4년 만에 준공하는 겁니다. 네. 2015년도에 처음 계획을 짰고 2019년부터 공사해서 이달 말 굉장히 정말 오랜 기간 이제 공을 들인 사업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어떤 내용으로 지금 어떻게 이게 복원 사업이 좀 진행이 된 겁니까? 일단 우선 이제 저희가 이제 중점을 뒀던 거는 네. 이제 생태계 회복을 해서 예.
그 생태천 단계천의 생물 서식 공간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거고요. 네. 그다음 이제 수질 정화 효과를 좀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음. 또 경관 개선을 통해서 주민들이 생활 환경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거기에 좀 중점을 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태계 복원, 또 수질 정화, 또 시민들의 휴식 공간 조성이다. 이렇게 좀 세 가지 측면에서 진행이 되었다는 것인데 좀 하나하나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사실 예전에 좀 악취도 나고요. 좀 예예. 수질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예예. 이걸 어떻게 좀 개선이 된 겁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악취에 대한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이제 악취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을 했었는데 네. 일단 시전부에 그 상류에서 유입되는 하수를 별도 관을 매설해 가지고 아, 따로 이제 분리를 했습니다. 예, 예. 따로 분리를 해갖고 그게 단기촌에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복개 구간하고 복개하지 않은 구간에 그 이제 악취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이제 워터 스크린을 설치해갖고 악취가 올라오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하수 관로를 이제 다른 쪽으로 이동시켰군요. 예, 예, 맞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이제 하수관로도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이전하면서 이제 생태계 복원 또 그럼 그 후속으로 이제 이런 그 효과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생태계 복원 지금 현재 뭐 어느 정도 좀 이루어졌는지 좀 파악이 됐나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준공 단계에 있고, 네. 일단 준공을 해놓고 이제 저희가 좀 유지 관리를 하면서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는지는 네. 그때 한번 저희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리가 총 어느 정도죠? 지금 저희가 1.6km거든요. 네. 예, 예. 1.6km 정도. 여기에 뭐 이제 나무도 심고요. 예, 예. 뭐 시민들 휴식 공간 조성도 이제 큰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만은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일단 산책로를 조성을 하고 거기에 이제 자그마한 그 초하류도 식재하고 잔디밭도 좀 조성을 하고 네. 그래서 일단 또 중간에 저희가 뭐 갈대라든지 이런 것도 좀 식재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뭐 생태계 복원 효과도 저희가 가져오고 네. 또 주민들이 산책하면서 조금 열린 공간에서 조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전체 거리가 1.6km 정도인데 그럼 시작점은 어디고요? 좀 마무리 끝 지점이 어디까지죠? 거기 보면 미광연립이라고 있어요. 예, 예. 예, 거기 미광연립이 이제 시점부가 되겠고요. 아, 그다음에 쭉 내려가다 보면 신일 유토비를 지나서 네. 그 원주천하고 합류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 예. 예, 거기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또 설명 들으니까 상당히 길군요. 예, 예. 예. 정식 준공은 이달 말인데 지금 뭐 시민들은 이미 통행이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아직 통행은 못 하시고요. 네. 예, 저희가 일단 준공까지 가야 네. 그래야 뭐 그 이후로 통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이달 말에 준공이라고 했는데 뭐 딱 이제 언제부터 시민들 통행 가능합니다. 뭐 날짜는 혹시 계획된 게 있나요? 그렇게 지금은 그렇게 날짜를 딱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예. 저희가 일단 이번 달 말까지 준공을 하고 그다음에 다음 달 17일 경에 17일에 이제 저희가 준공식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럼 그쯤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 중순 돼야 되는군요. 예, 예. 저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최소한 초에는 예, 예. 통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이제 하는데, 준공하고 나서 예. 이제 뭐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라든지 아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체크를 하고 네. 그 이후에 이제 개방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기다리시는 분들 많겠는데요? 예, 예. 주변에서요. 예. 이 삶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 예. 주변에서 내 집 앞에서 또 내가 이제 거주하는 곳 가까운 곳에서 이게 정말 그 하천변을 따라서 예쁜 하천변을 따라서 산책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겁니다만은 근데 이게 또 이제
경관도 중요합니다만은 경기 하천은 물이 이제 흘러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용수나 유량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 하천 용수는 이제 저쪽 하류에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원주천하고 이제 만나는 네. 거기서 이제 용수를 그 시점부로 공급을 할 거예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 2만 1,000톤 정도 용수를 공급을 하면 그러면 단계천 수위를 한 10에서 한 50cm 정도 유지할 수 있을 걸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거기에 맞게 지금 공사를 했기 때문에 어허. 그 정도로 지금 용수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주천에서 물을 끌어온다는 건데 예, 예. 뭐 청계천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전기를 이제 끌어오는데 뭐 그런 예, 식인가요? 예, 맞습니다. 펌핑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용수를 공급하는 겁니다. 이 전기 요금이 상당하겠는데요. 네, 뭐 거기도 유지 관리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유지 관리까지 해서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또 수량은 일정하겠군요. 예, 예. 뭐 그래서 그 수량을 유지하는 데는 예.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을 걸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청계천을 보면요, 예. 단순히 뭐 산책을 하는데 국한하지 않고, 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도 열리고, 또 쉼터 역할을 하고, 또 상권도 이제 많이 활성화되는 어떤 그 큰 매개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예. 부분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거기가 이제 열린 공간이 되다 보니까는 사람들도 많이 오실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도심 속에서 어떤 휴식 공간 개념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동네 그 지역의 어떤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뭐 이런 거는 가져올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달 중순에 이제 좀 활용이 가능하면은 뭐 당연히 이제 겨울이 찾아오겠고요. 예, 예. 내년 봄 되면 정말 좋겠는데요. 예, 예. 저희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원제 정말 그 물이 귀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예, 예. 또 하나의 정말 그 명소가 좀 될 수 있기를 좀 기대하겠고요. 예, 자, 예. 그리고 보면 이제 단계천 조성 사업을 비롯해서 뭐 원주천 또 학성저류지도 이제 조만간에 이제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인근에도 여러 가지 뭐 많은 또 조성 사업이 계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현재 전반적인 하천 사업 좀 어떻게 좀 계획들을 잡고 있습니까? 저희가 뭐 하천은 치수하고 친수 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원주천 같은 경우는 이제 원주 시민들께서 많이 찾으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곳을 조금 테마가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만들어서 시민분들이 이제 여가를 좀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자전거 도로하고 이제 산책로가 되어 있긴 한데 네. 조금 불편함도 있기 때문에 그 도로하고 산책로를 좀 정비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피크닉장하고 공연장 그다음에 이제 파크 골프장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를 어떤 시민들의 어떤 여가 공간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원주천에 지금도 이제 나무가 많이 식재가 되어 있긴 한데 나무를 좀 추가적으로 식재를 해서 좀 그늘을 좀 만들어 갖고 지금보다는 조금 쾌적한 그런 공간으로 지금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바람길 습도 이제 조성이 이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 도심에서 바람길 습과 또 이제 하천 정비가 이루어지면서 정말 뭐 다른 곳 뭐 이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게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많은 분들이 찾으실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예.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그 정지뜰 지역에 예, 예. 이제 호수를 이제 만드는 계획이 몇 년 전에 발표되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건 뭐 언제쯤이면 좀 가시화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원주시가 이제 직접 하는 공사는 아니고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이제 예, 환경청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비는 이제 다 그 총사업비는 다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지금 저희는 환경청하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야기했지만은 원주가 참 물이 귀한 동네지 않습니까? 예. 인공호수, 호수 굉장히 규모가 큰데 뭐 기다리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도 좀 자주 좀 소식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원주시 생태하천과의 원민철 과장이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태장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에 시니어 카페가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지역의 어르신들이 시니어 바리스타로 참여해서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최윤희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태장이동의 시니어 카페 상호명이 봄날이군요. 봄날 문을 열었어요. 좀 어떤 곳입니까? 네, 최근 신청사로 이전한 원주 태장이동 행정복지센터 안에 원주의 4번째 시니어 카페 봄날이 지난 19일 문을 열었습니다. 시니어 바리스타 어르신들이 직접 음료를 만들면서 카페 일을 하는 곳인데요.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된 공간입니다. 원주시에서 추진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는 많이 알고 있는 거리 환경 사업 위주의 공익형 사업 외에도 이 봄날 카페처럼 판매를 하는 시장형 사업단이 있는데요. 이 시장형 노인 일자리 사업은 만 60세 이상 지역 어르신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 이 카페 봄날의 경우 일의 특성상 바리스타 자격증을 가진 어르신들 위주로 선발을 했습니다. 이 카페는 어르신들에게도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이자 또 일상의 재미를 느끼는 공간이 되고 있는데요. 시니어 카페는 치악체육관 보물섬 내부, 또 남부시장 2층의 청춘 남부카페, 그리고 태장동 북원상가 내부의 떡카페 청춘도 함께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 10개소 이상 설립을 목표로 노인 일자리 확대에 원주시는 힘쓸 계획인데요. 이 카페를 무상 임차 운영하는 시니어 클럽 백종의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총 24분 근무하고 계시고요. 시간대별로 3시간에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태장이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편하게 저희 봄날 카페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아침 8시부터 저희가 운영하고 있으니 출근길이든 운동 중이시거나 산책을 하실 때 언제든 이용해 주시고 오픈 이벤트로 아메리카노 1,500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말고 많이 이용해 주세요. 미래에 우리에게 좀 더 편안한 노후 생활을 기대한다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노인복지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주 시니어 클럽에서 운영 중인 노인 일자리 사업에 시민들의 관심과 많은 이용으로 이어지기 희망합니다. 일하는 분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또 이분들 어떻게 좀 일을 하게 되었는지 과정도 궁금하네요. 네, 커피와 카페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바리스타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랬던 만큼 이 시니어 카페에서 일할 어르신을 정하는 과정에서 그 경쟁률도 치열했다고 합니다. 바리스타 자격증을 가진 어르신을 중심으로 면접까지 거쳐서 함께할 어르신들을 최종 결정했는데요. 지금 봄날에서 일하고 있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바리스타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중에는 작년에 열린 제1회 전국 시니어 바리스타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또 카페에서 현재 즐겁게 라떼아트를 하면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는 75세 어르신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니어 바리스타 10명을 포함해서 총 24명의 지역 어르신이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오픈 기념으로 저렴한 값에 커피를 팔고 있어서인지 가게는 오후 시간 내내 커피와 담소를 즐기러 온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또 일하는 어르신들에게 카페는 성취감도 느끼고 또 재미를 느끼는 공간이 됐고 손님들은 저가형 원두가 아닌 고급 원두를 써서 커피 맛이 좋다는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카페 봄날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노인들한테 딱 맞는 일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체력에 맞는 3시간, 교대로 3시간씩 파트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좋고 또 사회생활에 참여하고 있다는 자신감도 조금 회복되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새 일에 도전하는 그거는 굉장히 자극적이고 좋았어요. 그랬고 지금도 많이 자리가 부족해서 못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더 많이 새 일자리가 노인들을 위해서도 창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재밌어요. 나이 이제 100세 시대잖아. 그러니까 준비하려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지금 60대거든요. 보람 있어요.
카페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되죠? 네,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니어 카페 봄날은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하는데요. 이 시니어 카페뿐만 아니라 동네 방앗간과 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지원하는 편의점 등 14개의 시장형 사업단에서 어르신들이 새로운 일을 하면서 새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앞으로도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인데요. 원주 시니어 클럽이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많은 관심 이어지길 바랍니다. 네, 지난 19일에 문을 열었으니까 오늘로 일주일이 돼가고 있군요. 일주일이 아니라 좀 1년, 10년 좀 계속해서 오래 지속 가능한 그런 또 매장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2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지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3년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이 가을 행락철이죠. 10월과 11월에 교통사고 위험이 가장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네요. 오늘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강원도 지부 안전교육부의 윤덕수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도로교통공단 윤덕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도로교통공단에서 강의를 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이나 기타 다양한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직원분들 중에서 이렇게 나중에 교수로 전환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이 교수로 이제 들어오시는 겁니까? 케이스에 따라 다른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의 교수로 바로 배정받고, 일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 직종을 변경하시면서 강의 업무를 맡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렇군요. 궁금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주제가 이 가을 행락철, 이제 보통 단풍철이겠죠. 10월, 11월. 아무래도 단체 관광 가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때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때에 비해서. 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 3년 기준 10월, 11월 가을 행락철에는 하루 평균 60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수치는 그 외 다른 기간의 하루 평균 교통사고와 비교하면 약 10.1% 정도 많은 수치입니다.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시에서 8시 사이로 교통사고의 30%가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에는 일평균 97건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그 외 시간대에 비해 약 28.5% 높은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개인용 이동장치 관련된 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고 발생률이 높은데 또 중요한 것이 이 치사율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큰 사고가 나느냐. 이런 것은 또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를 뜻하는 치사율의 경우 가을 행락철에는 1.6명으로 그 외 다른 기간에 1.4명 대비 소폭 상승했는데요. 특히나 나들이를 위해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사고 건수 구성비는 높지는 않습니다만 치사율은 평균의 약 2배에 달하는 4.8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는 일반 도로에 비해 차량들이 높은 속도로 주행하기에 사고 시 피해 정도도 훨씬 더 큰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를 주행할 때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속도를 지켜주시고 안전거리 또한 잘 지켜주셔야겠습니다. 네, 사고 발생률도 높고 또 대형 사고도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자, 가을 행락철, 이 단풍철에 이렇게 교통사고 많이 발생하는 특별한 이유 좀 어떻게 분석이 가능할까요? 네,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좋은 날씨에 단풍 구경이나 지역 축제 방문 등 나들이 계획을 많이 세우실 텐데요. 네. 화창하고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활동하기 좋은 가을철에 유동인구가 증가하는 점이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가을 행락철 교통사고는 아무래도 여행객들이 많아지면서 전세버스나 이런 버스의 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계절이기도 합니다. 기분이 들떠서 차 내 소란행위를 하신다거나 안전띠를 착용을 하지 않는 등의 행동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아까 일전에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에 사고가 집중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원인은 계절의 변화에 관련이 있습니다.
가을철에는 낮 시간이 짧아지게 되는데요. 이런 일몰 시기에는 전방 시야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고요. 여행이 끝나고 귀갓길에 긴장이 풀리시면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을철에 일교차가 크고 안개나 서리 등으로 기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가을은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지만 그만큼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계절이기 때문에 즐거운 여행을 위해서 안전운전에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날씨, 특히 낮에는 굉장히 날이 좋은데 금방 어두워지고 또 이제 어두워지면서 또 안개나 서리가 또 자주 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사고 발생 위험률이 더 높아진다. 충분히 또 우리가 공감이 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행락적 교통사고 예방책, 정말 이것만은 조심하십시오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까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최근 이제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개인용 이동장치 관련 사고도 증가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개인용 이동장치는 이제 운전면허가 필요하시고요. 아무래도 운전자가 신체가 노출이 되어 있는 차기 때문에 교통사고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모나 보호장구는 꼭 착용해 주시고 자전거 도로가 있다면 자전거 도로로 주행하셔야 알겠습니다. 하고 네, 오늘 정리하죠.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윤덕수 교수였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